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인데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날에 지금 한 달도 남질 않았습니다. 다음 달 6월 3일이면 지금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금 아직 후보도 지금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 그 범죄가 나날이 광폭해지면서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그리고 일반적인 판사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못된 강아지 행세를 하다가 지금 법조계 특히 사법부에 환심 사기는커녕 사법부에 지금 분노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제명이는 지금 이번에 선거도 나가지 못하고 아마 그 명을 다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여권에서도 한독수와 김문수와 한독수 사이에 모종의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한독수 총리께서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바를 다 완수를 하지 않고 지금 비유컨대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고 지금 밑도 안 닦고 나오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임무는 선거가 부정함 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치루어지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최소 한도의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런 안전장치 정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본인이 국민의 소리에 부름을 받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섰다 그러시는데 자, 국민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뭐냐? 이번에 선거를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부정이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조차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대통령에 나서셨어요. 이해는 갑니다. 뒤에서 지금 돈을 대고 있는 재벌들이 있죠. 그 재벌들의 연락병 역할하는 게 바로 김앤장 같은 로펌들이죠. 김앤장 같은 곳은요. 돈이면 무엇이 다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우리 동문들도 김앤장에 많이 가 있어요. 제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김앤장을 간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친절합니다. 아주 고개를 잘 숙이고 나긋나긋합니다. 자, 걔네들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료를 챙기는 아이들이에요. 자, 뭐 서울법대 나왔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잘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금력, 돈의 힘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자,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시장 원리를 가장 잘 부합해서 변론을 해주는 데가 바로 김앤장 같은 로펌들입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돈이면 다 그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금력을 쥐고 있는 재벌들, 소위 돈의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 나라가 대통령제를 하던 내각 책임제로 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돈벌이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장관을 하고 또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대 교본을 하면서 자식에게까지 그 신분을 물려주게 된다면 재벌들의 집안도 영원 무궁토로 재벌이 될 것이요. 정치인들의 가문도 영원 무궁토로 정치인 가문이 되어서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협동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한독수 총리가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다분히 첫마디 일성이 뭐였습니까? 헌법 개헌이라 그랬죠. 바로 그거는 돈 가진 재벌들의 요구대로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바꿔서 일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혼연일체가 돼서 자기들만의 그 또아리를 틀어가면서 소위
상류사회에, 썩지 않는 상류사회, 종착점이 없는 상류사회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헌법도 개헌하고 국채를 바꾸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갈 만큼 개대가리가 없죠. 그거는 개, 고둥, 조개, 말미잘 이런 것들이 수준이라면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너무나 많이 압니다. 자, 그런데 내각 책임제 구분 못하고 이원 집정부제 구분 못하고 그리고 독재적으로 뭘 한다는 거를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대해보는 거는 우리 정치 문화가 한층 더 고양되고 발전하고 품격 있는 그러한 격식 높은 정치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죠.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들의 수준이 저열한 만큼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저열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수준 또한 저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분별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확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공직을 다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그 공직을 버리고 나와서 선출직 대통령이 되겠다. 과연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보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 생활을 결기 있게 강직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결기 있게 공직 업무를 수행하면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잘 비비고 코 맹맹이 신음소리를 잘 내고 아첨도 잘하고 그리고 헐고 빨고 해야 될 때 그죠? 학문도 설사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꿀맛이 납니다면서 그 학문을 핥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정무직까지 올라가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결기 있는 삶을 살 경우에 절대로 승진이 안 됩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능력을 갖춘 그런 고급 장교들이 맥시멈 대령에서 다 옷을 벗습니다. 그럼 장군 올라간 아이들과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아첨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편대 시켜서 식모살이를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때가 되었을 때 상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 평가가 되고 능력이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 공직에서 정권이 바뀌면 야, 저 사람 이전에 뭐 했어? 국장 했어? 차관보 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국장이다, 실장이다, 차관보 했다, 차관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 정권의 방향과 그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부하내동했다는 얘기죠. 신음소리를 잘 낸다는 얘기죠. 예? 아주 교태를 부려가면서 살랑살랑하고 마치 비유컨대 그냥 업소의 여자애들이 돈도 안 받고 오늘 저녁에 한 몸 드리겠다는 듯. 그런 짓을 해야만 고위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관직이고 공무원사이죠.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평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정권에 붙었다 저 정권에 붙었다 서울 사람 행세하다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김대중 때부터 자기의 본 고향을 밝히는 이런 사람들, 저도 국정원 안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어떤 놈 심지어 경상도 출신인데 처갓집이 전라도라고 지도 절반은 전라도라고 떠드는 이런 정말 개완도 못한 놈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줄고 서울 사람이라고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김대중 정권 되고 나니까 웜에 내가 전라도란 게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절대로 국가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리더 자리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자, 김문수와 한덕수는 똑같은 서울상대 출신이에요. 한덕수는 경제학과, 김문수는 경영학과. 그러나 두 사람의 살아온 길은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온실 속에 핀 화초, 양란. 그런 온실 속에 핀 화초들은 바깥에 놓게 되면 그 비바람에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김문수처럼 들판에서 온갖 비바람 맞고 풍상을 겪어가면서 그 촉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잡초 같은 김문수. 그에게 한번 우리 민족의, 우리 결의의 현재의 어려움을 한 번 정도는 5년 정도 맡겨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6월 3일 날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가 정확한 판단과 분별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아쉬운 것은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덕수 총리가 근본적으로 틀어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부정투표, 전자투표, 전자개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 당대표하던 시절에도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면 마치 바퀴벌레 보듯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외치고 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저 자기들끼리만의 허허허허 하면서 고급 와인 한 잔씩 들고 웃고 떠들고 우리야말로 이 나라의 최고의 요원이다라고 최고의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생각이 과연 이 나라 민초들의 애환과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받는 나날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한 번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입시를 앞둔 아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야 이해할 수 있다 하죠.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속으로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론적으로는 박사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 현장에서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은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품성, 도덕심, 그리고 청렴도 이 모든 것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비난하고 어려워서 넉넉하게 비싼 옷, 고기 반찬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고결한 정신 문명을 배워왔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품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없이 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먼저 나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풍부함, 풍족함이 비록 없이 살았지만 함께 나눴을 줄 아는 그러한 크고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할 때도 꼭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여유롭게 큰 아이들, 특히나 음대, 미대 쪽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께서 결정할 것은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행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진솔한 모습. 무엇보다도 후보자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신다라면 굳이 어렵게 비교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초의 삶을 살아온 야생 들판 초원위에 정말
온갖 비바람을 맞고 견디고 그리고 또 꽃을 피우고 다음번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잡초 같은 인간. 바로 우리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정직한 판단, 분별, 이것이 올 6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서울 상대를 나왔지만 전혀 다른 밑바닥의 삶을 살아왔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이 김문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6월 3일 날은 김문수를 한번 우리의 큰 모습으로 선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안 할수록 투표가 안전해집니다. 사전투표를 획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 조작을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틀간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하러 왔던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하에 그분들의 왔다 간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100명이 다녀갔는지 1825명이 다녀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게 바로 사전투표고, 그 사전투표의 기본적인 생성 배경은 북한 괴뢰 집단의 사주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